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사람의 이야기가 가장 감동적이라고 합니다. 벌써 5년이 넘도록 심야 시간에 우리 안방을 찾아온 11시에 만납시다에는 사회 각계각층의 명사, 인기인, 그리고 화제 인물, 또 평범하지만 본받을 만한 보통 사람들이 출연해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벌써 1600회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토크쇼의 대명사처럼 불리우는 11시에 만납시다. 오늘 방송의 현장에서는 그 제작 현장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겠네. 여기 두 잔 좀 피워야 다 있었어요. 저쪽에 가서 앉아. 그리고 아니야, 거기 앉지 마. 주부들이 몇 분 안 되니까 잘 보이는 대로 앉아야. 뒤에 앉을게요. 뒤에요? 예. 질문을 이따가 얘기 끝나고요. 제 사람은 방청객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얘기 듣고 시청자가 집에서 듣고 이제 이렇게 궁금한 게 있잖아요. 얘기 듣다가 그거를 여기 나오신 분들이 대표로 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제 사람. 지금 이 녹화 들어가기 몇 분 전이죠? 한 10분 정도 전인데요. 지금 뭘 하고 계신가요? 방청객들이 이제 우선 녹화 들어가기 전에요. 연사가 오기 전에 그 토크 프로그램이니까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제 서로 근데 연도에 너무 연장하시죠. 1960년 그래, 초록색 영신공이 패션계에 사는 분이 계시니까요. 파이팅도 그렇게 했거든요. 여기 방청객으로 나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예, 저희가 방청객 선정할 때는 이제 연사에 따라서요. 그 학생들하고 주부 그리고 일반 성인 남자 여러 계층으로 나누는데요. 연사에 따라서 학생들은 이제 전공 관련 분야를 하고요. 주부들은 이 학교나 그 교회 같은 데에서 단체에서 해서 그쪽 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들, 그리고 또 이런 나이 많으신 분들이 나오시거나 그러면 이제 성인 남자도 이제 섭외를 해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죠. 그래야 아무래도 좋은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그 얘기에 흥미를 갖게 되고요. 관심 없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요, 어떤 데는 뭐 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여러분이 나오시는데 저희가 한 해에 한 40명 정도 나오는데 그거를 매우 신경 쓰고 있어요. 방청객들이요. 11시에 만납시다 초대된 인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요. 사회 여러 가지 방면에서 특별히 그때마다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좀 더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세요? 그 사람의 저희가 보통 접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공적인 업적이나 그 사람의 작품이나 그런 거잖아요. 근데 11시에 만납시다를 통해서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 결혼하셨습니까? 예. 댁에서 가끔 보세요? 시간이 주어지면 보고 있어요. 이 자녀들한테 도움도 많이 줄 것 같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회적인 업적 같은 거라든가 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일러주고 또 그 사람이 노력한 그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굉장히 저 자신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11시에 만납시다 보시면서요. 이 진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척 분위기가 좋고요. 진행이 무척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보면서 저는 11시에 만납시다잖아요. 그래서 진짜 11시부터 시작할 거라고 그렇게 상상을 했었어요. 이제 진짜 딱 보면은 분위기가 우선 저기 밤 풍경도 돼 있고 그래서 밤에 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와서 보니까 안 그런데도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언제 어떤 동기로 언론계에 투신을 하시게 되셨는지요? 내가요? 네. 내가 언론계 자체가 아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북도 너무 나오고 하니까 뭐 지금 각오해라고 없어지는 없어졌어요. 그건 저지른 그런 시일이 오래 걸리고. 건강은 어떻게 유지를 하십니까? 건강은 주로 이제 뭐 의식적인 생활을 하고요. 예. 뭐 운동으로서는 골프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저도 그 골프를 아주 사랑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골프 만국론을 쓰셨어요. 아유, 사설로. 나올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골프를 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마치 비애국자이고 나라를 망치는 사람처럼 그렇게 매도를 하시던 우리 최 회장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골프 애호가가 되셨는지요? 제목만 읽었지 그 본인은 안 읽었구만요. 그런 소리 하는 것 같아요. 네. 흔히 그런 질문을 지금도 받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골프 막론 하던 녀석이 우리 국군이건 인민군이건 중공군이건 이 전쟁의 와중에서 정말 쓸데없이 죽어간 사람도 많죠. 인민군들이 뭐 자기가 싸움을 그림하네. 그리움을 음악의 그 영역에 담고 그리고 지금까지 음악의 외길을 살아오신 어떻게 보면은 실향민인 장일남 선생의 음악 인생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관심 깊게 지켜봐 주시면서 우리 장 선생님의 음악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웃음소리도 간간히 들리는 가운데 이제 녹화가 끝나셨는데요. 그동안 장 선생님에 대해서는 노래는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우수해져진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서 나왔다는 것도 이제는 알 수가 있겠네요. 처음에 방송에 임하실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전 11시에 만납시다 하는 이 프로를 많이 보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전 그렇게 훌륭하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불러줘서 우선 감사하고 네. 나오니까 좀 떨리는만요. 네. 근데 이제 얘기 다 하셨는데 결혼 얘기만 빼고는 다 얘기하셨죠? 예, 결혼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다 얘기를 하시고 난 뒤의 느낌은 어떠십니까? 아, 이젠 다 끝났구나. 이제 저 시험대에서 내려는 기분이에요 지금. 두 분이 너무나도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셔서 이게 지금 녹화 중인가 아니면 그냥 얘기를 나누고 계신가 잘 느껴지지가 않았었거든요. 네. 그동안 이 11시 만납시다 진행을 쭉 하시면은 낯선 분들도 많이 만나지 않으십니까? 그럼요. 많이 만나죠. 네. 처음에 이렇게 낯선 분들 대하시면서도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끌어가시는 비결은 어디에 있으세요? 뭐 별 비결은 없고요. 직업이 사회하는 방송인이다 보니까 오래 하다 보니까요. 아마 몸에 이렇게 배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사회자라는 것은 있어도 안 되고 또 없어도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시청자를 대신해서 물을 거는 묻고 그리고 대신해서 열심히 들어주고 그것밖에 무슨 비결이 없는데요. 이야기로만 쭉 끌어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진행 보시기 힘드시진 않으세요? 네, 사실 1시간 동안 대화만을 나눈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작진이 말이죠. 시작하기 전에 완벽한 대본을 구성해주고 그리고 출연하시는 분의 성격이라든가 살아오신 일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미리 다 저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구성하고 만드시는 분들이 어렵죠. 저는 질문하고 듣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게 별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자라는 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없어서도 안 되고 너무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시청자들이 편안하게 그분 출연하신 분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그리고 묻고 싶은 걸 대신 물어주고 그것밖에 저는 하는 역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11시 만납시다 사무실에 처음 들어오니까요. 다른 방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눈에 띄거든요. 저 벽에 까맣게 있는 거는 뭡니까? 저는 그 사이에 우리가 방송을 한 그 이제 제목들을 다 모아놓고 있어요. 지금 저게 다는 아니죠? 저것이 한 2년 전부터는 거의 빼놓지 않고 모아놓고 있어요. 그동안 여기를 스쳐 지나가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듣기로는요, 이 연출하시다가 우시는 바람에 그 한동안 방송이 중단됐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언제 한번 그러셨어요? 그 한 2년 전에요. 우리가 그 전라도의 그 성혜원 원장으로 계신 김복순 할머니 녹화할 때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분이 살아온 행적이 너무나 그 기구해서 그 눈물이 나왔고 그러면서도 기구한 삶을 살아왔다 그거보담도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곳을 딛고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 삶 속에서도 남한테 사랑을 베푸는 그런 마음을 지닌 그런 할머니였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그 다음에는 코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조용해져가지고 내가 코를 못하니까는 그 앞에 계신 그 기술 감독께서 그 저기 카트를 넘겨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은 이제 나 혼자서 코를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우리 그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너무 분위기가 숙연해지시는 그런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그 어려운 사람들 돌보시면서 무슨 불행한 일이나 혹은 사건 등은 없었습니까?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여기가 숨겨졌어요. 여기를 물에 뜯었어요. 아, 여기요? 예. 여기? 예, 여기를 이렇게 벌써 9번을 꾸몄죠. 물어 뜯었어요? 예, 달라서 그냥 모욕시키는데 뿔떡이 나서 그냥 탁 물었는데요. 네, 이로? 예,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막 이제 거기서 게 뭐다 사람들이 와갖고요. 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정신이 나빠질 때가 물에 뜯으면요. 네. 뭐 때리거나 뭐 그래야 노트 아니요. 안 와요. 근데 그럴 때는 나무떼기나 뭐 숟가락 갖고 막 여자 손 들어갖고요. 입을 벌려서 휘놔요. 그냥 죽는지 알았어요 그때요. 그런데 네. 예, 그래서 그때 마음먹기는 저놈 집에 당장 보내라고 호통을 치고 병원에 가서 꾸며놓고 생각한 게 다시까지 거다 나 못 이기서 그를 보내야 싶어서요. 보내지 말고 가만히 놔두라 했는데요. 네. 그가 나섰어요. 났어요? 예, 나서갖고 그 이듬해 봄에요. 네. 가서 서울서 살아요. 아들도 낳고. 저 주경님 성함의 그 번호는 어디십니까? 저 그 광산 김씨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광산 김씨인데 광산 김씨의 그러니까 연산이라고 해서 연산 뭐 네. 연산파라 그럴까. 네. 사계 선생. 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고향을 물 때 저 고향은 대구입니다 이랬는데 네. 그 말은 우리 아버지 고향은 대구가 아니고 네. 충남 연산 네. 거기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 제 이름자가 돌림자가 아닙니다. 네. 우리 돌림자는 물가 숫자인데 숫자. 그러면 그 우연하게도 저하고 친척이 됐습니다. 어떻게 제가 광산 길령자니까. 그럼 조카. 광산 김씨야? 그러면요. 아 이거 아 진짜요? 아 그렇습니다. 광산 김씨입니다. 그 막냉이시죠. 저도 또. 야 이거 잠깐만. 나 그 말 내가 돌림자를 안 하는 건데. 그 가정에서 몇 점짜리 가장이 되시는가 좀 평점 해주세요. 네. 그건 참 여지껏 생각을 하면서 배란간 대답하기가 좀 힘든데요. 글쎄요. 우리 집안에서는 몇 점짜리 볼런지면 나는 그래도 한 80점짜리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 통신부 안 받으셨군요. 네.
연주를 했다는 거, 제 연주하는 게 저는 연주자로 타고난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기분, 필링을 언제나 갖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는요, 솔직히 말해서 연주할 때만 좀 보람을 느꼈다고요. 그런데 그 연주를 준비할 때 또 그렇게 보람을 느껴요. 옛날엔 연습하기도 좀 이건 연주해야지 되니까 연습해야지 난 그랬는데 그게 좀 더 멋져된다는 거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전 타이틀을 혼자서 2년 동안이나 가지고 있다 하면은 딴 기사들을 볼 적에 조금 미안한 감이 없을까 이렇게 바둑두는 분들이 얘기들을 하더군요. 정작 본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제 자신도 미안은 하죠. 그렇지만 이제 이 바둑이란 게 또 어떤 면에서 승부 면이 많기 때문에 이제 최선을 다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안 하려면 안 두는 게 낫고. 맞습니다. 이제 두다 보면은 또 최선을 다하게 되고 이제 거기. 그러니까 무슨 이기가 아직도 나긴 해요. 뭐 누구를 만났다든가 그러면 뭐 신문에도 나고요. 뭐 잡지에도 나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도 좀 있으면 없어집니다 이제. 왜? 너무 때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한물을 간 사람을 그렇게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봐준 게 고맙다. 내가 그렇게 신문이나 잡지를 꾸짖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했어요. 아주 관대해서 좋다고. 그러나 어려울 것이다. 아들, 딸 내일 모레 장가보내고 시집 보낼 사람이 스캔들을 일으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참 추접해보고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주일 씨는 예쁜 여자를 보면은 전혀 매력을 못 느낍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보면 야 괜찮네 이런데 요즘은 이제 보면 야 우리 딸도 저렇게 어떻게 좀 저렇게 이쁘게 못 낳을까 딸하고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역시 나이 탓. 어떻게 이런 지혜를 찾아내는 거죠? 네, 저희가 사실 보면 지금 또 편집 과정을 거치고 있나 보죠? 네네. 이 프로그램의 장수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장수 비결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면서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점점 인정이 메마르고 또 각박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요즘 만나보기 힘든 좋은 분, 그 좋은 분이 뭐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귀감도 돼야 되겠지만은 그저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도 그 지위 이전에 인간적인 속에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분들이 느끼실 때 저분도 우리하고 역시 같은 인간이구나, 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어떤 공동 운명체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감동을 주고 또 오래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 생활이 각박하다고 합니다. 자칫하면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기 쉬운 현대 생활에 훈훈한 인정과 밝고 긍정적인 삶을 일깨워주는 11시에 만납시다. 이 11시에 만납시다를 통해서 인생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접할 수 있게 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가 계속되기를 기대해 봅니다.